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챕터 20에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부분 다 했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안 했어요. 연력학 제2법칙. 우선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죠.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나요? 응? 20장에서 뭘 배웠어요? 기관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관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뭡니까? 이건 이상적인 어떤 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리버시블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리버시블이 뭔지를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순환 과정에 의해서 디파인되는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순환 과정이죠. 두 개의 하나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 등원 곡선이고 이것은 뭐냐면은 단열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카르노 기관이라고 그랬고, 카르노 기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엡실론 혹은 이터로 표시를 하는데, 효율을 어떻게 디파인 했느냐 하면은 들어간 총 인풋 1분의 이 경우는 여기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열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나가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디아바틱이니까 여기서는 열의 출입이 없습니다. 제로고 제로예요. 그래서 한 일이에요.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둘러싸인 넓이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엡실론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카르노 기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이 뭐와 같았냐면은 TH분의 TH 빼기 TL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을 이 기관의 효율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은, 이 법칙의 표현은 두 가지가 주어졌었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이것이 엡실론이 1인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엡실론은 1보다는 작아야 된다. 만약에 엡실론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거예요? 이게 높은 온도하고 낮은 온도 사이에서 열을 갖다가 이제 줘가지고서 일부는 일로 변환시키고 일부는 그냥 버리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열기관인데, 이게 W고 이게 QH, QL인데, 이걸 전부 이게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부 열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일로 보낸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2법칙의 표현은 뭐냐면 엡실론이 1과 같을 수 없다, 혹은 제2종 연구기관이 없다. 연구기관이 없다. 기관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2법칙의 하나의 표현이고, 이것을 누구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켈빈. 또 누구? 오케이, 켈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책엔 한 사람 이름을 더 붙였는데, 켈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이야기지만 좀 다른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냉장고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냉장고의 경우에는 K가 이걸 거꾸로 돌리면, 이 열기관을 갖다 거꾸로 돌리면 그게 냉장고입니다. 그 냉장고는 뭐예요? 이게 K는 이렇게 거꾸로 여기서 Q인이 뭐냐면, 인풋이 뭐냐면 Q로예요, 그렇죠? 이만큼 열을 2를 갖다가 해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을 뽑아가지고서 높은 온도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 그것이 냉장고인데, 그때의 효율은
어떻게 디파인 되느냐 하면은 해준 1분에 얼마만큼 이거를 QL 열을 갖다가 뽑아내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방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바깥이고 그리고 냉장고 안, 냉장고 밖. 그러니까 그때 이제 K는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퍼펙트한 어떤 그 냉장고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일 안 해주고 여기서 그냥 계속 뽑아 올릴 수 있으면 그 완전히 최고죠.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지금 스테이트먼트라고요. 즉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 안 해주고 공짜로 이렇게 낮은 데서 높은 온도로 열을 갖다가 뽑아 올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소리입니다.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프루프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적당하게 이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서 그렇죠? 하나를 갖다 거꾸로 돌리면은 결국 에펙티브를 여기서 1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한 개만 증명을 해보면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를 해서 이게 퍼펙트한 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런 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거꾸로 돌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거꾸로 돌려 이걸 거꾸로 돌리고 이게 냉장고로 쓰고 그렇죠? 이 받은 걸 가지고 전부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거꾸로 돌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돌리고 이것도 거꾸로 돌리고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서 일을 전부 열로 변환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열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열을 이렇게 돌리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돌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돌리고 이거는 거꾸로 돌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퍼펙트한 엔진을 갖다가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하나의 기관을 갖다가 거꾸로 돌리고 퍼펙트한 엔진을 제대로 돌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퍼펙트한 어떤 Q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원만큼의 어떤 열을 갖다가 전부 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 일로 만들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냉장고를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걸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어떤 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전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해주고 요거를 갖다가 다 위로 뽑아 올리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하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두께랑 요 두께 차가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두께하고 이건 지금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 두께하고의 차가 이거하고 이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따라서 우리가 뭘 증명한 거냐 하면은 이 스테이트먼트가 사실이면 이 스테이트먼트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는 스테이트먼트가 동일 에퀴벌런트하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기관에 대해서 이제 기관을 통해서 제2법칙을 우리가 스테이트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연구기관의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이야기했었느냐 하면은
어떤 기관도 임의의 기관, 카르노 기관의 효율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온도 TH하고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 사이에서 작용하는 임의의 기관의 효율은 그러니까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클 수가 없느냐 하면은 이것은 카르노 기관의 효율 뭐였어요? 이것은 TH 빼기 TL 나누기 TH 이거보다 이놈보다 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기관의 효율은 이렇게 된다. 그걸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했냐 하면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고 엔트로피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처음에 정의를 할 때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두 개의 PV 다이어그램 위에 있는 두 하나의 상태를 잡아요. 그 상태를 연결하는 임의의 하나의 가역 과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역 과정을 잡아서 이 상태하고 이 상태 사이에 엔트로피 철을 1에서 2까지의 어떤 T분의 dQ를 가지고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뭐를 보일 수가 있냐면은 우리는 안 보였어요. 지난 시간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뭐냐면 경로에 무관하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 이 경로에 무관하다는 사실로부터 실제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거나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 엔트로피가 뭐예요? 하나의 시점을 만약에 고정을 했다면 아무데나 그러면 종점의 함수로서만 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이 엔트로피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S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로의 함수가 아니고 전만의 함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상태에만 디펜드 한다고 그래서 상태에만 즉 한 점이 주어지면 하나의 엔트로피가 주어지는 이런 상태 함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므로 이것은 엔트로피나 내부 에너지 같은 것은 상태 함수예요. E and S 이런 거는 뭐예요? 한 점이 주어지면 즉 상태가 PV가 주어지면 즉 상태가 주어지면 결정이 된다. 내부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결정되는 그런 양이에요. 그게 비해서 E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그죠? 상태의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의 함수냐면은 한 과정의 함수예요. 다시 W나 Q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한 과정이 디파인이 돼야 이렇게 가느냐 이 과정이 이 중간 과정의 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상태 함수가 아니라고요. 이런 거는. 오케이? 이것은 과정의 함수고 프로세스의 함수다. 이거는 상태의 함수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상태 함수다. 상태의 함수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간단한 경우에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던 건 뭐냐면 자유팽창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자유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디파인을 할 때는 이것은 경로를 이제 통해서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유팽창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야기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이 상태의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뭐냐면 자유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고 후가 전부 뭐예요? 자유팽창 전에도 하고 나서도 둘 다 평형 상태란 말이에요. 중간 과정에서는 평형이 아니죠. 그렇죠?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P라든지 V라든지 이런 게 디파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시점과 종점이 주어지면 S의 차이는 뭐냐면은 결정돼야 되는 거죠. 이 점에서도 그렇고 이 점에서도 그렇고 엔트로피는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자유팽창의 중간 과정은 여기서 그릴 수가 없어도 요 점과 요 점의 차이로서 주어지는 것은 그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양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제로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자유팽창의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무 프로세스나 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직선도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등온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와 이놈하고 이놈하고가 같은 온도를 가진다 그러면은 등온 과정을 따라간다.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간에 자유팽창의 경우 이무이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시점과 종점을 잇는 뭐예요? 이무이의 곡선을 택해요. 가역 과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역 과정을 택해서 이 가역 과정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등온 과정에 대해서 계산을 했는데, 오늘은 등온 과정이 아니라 이제 이상기체의 좀 일반적인 과정인데, 이상기체의 지난 시간에는 이게 T하고 여기에 T가 같다고 하고 이제 등온 과정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게 T1이고 이게 T2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등온 과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니까 T1이 T2가 아닐 때는 등온 과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유팽창의 경우에 대해서 엔트로피 dq of t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역 과정이기만 하면 이거는 디파인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t분의 dq인데 dq는 뭐냐면 de 플러스 pdv예요. 그렇죠? 이게 이상기체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DE가 항상 이게 CV 곱하기 NCV 곱하기 DT죠. 그러니까 여기선 온도의 함수만으로 T분지 NCV의 DT로 쓸 수가 있고,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뭐냐 하면은 PV는 nRT니까 V분지 T분지 TV분지 nRT. P를 여기서 소구하면은 nRT가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T 지워지고 이것은 V분의 DV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그리건 상관은 없어요.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T분지 DT는 전미분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D 오브 something 아니에요. 로그 T의 미분이라고요. 이거는. 그러므로 NCV의 로그 T의 미분의 적분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의 경로에 관계없이 이건 뭐예요? 로그 TF 오브 TI예요. 경로에 관계가 없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적분안이 전미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플러스 NC 이건 뭐야? 이게 NR 곱하기 로그의 VF 나누기 VIL. 이것도 뭐냐면 경로에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것도 로그 V의 전미분이니까.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듯이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지금 봤듯이 이무이의 가역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도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예. DQ는 지금 온도가 변한 상황에서의 열의 출입인데 왜 PDV는 nRT에서 nR 데이터 T가 DT가 아니에요? 왜? 예? 어떻게요? 저기 다시 T 얘기해봐. 대신에 V분의 nRT를 넣었잖아요. Right. 그가 왜 DT가 아니라 그냥 T예요? 왜냐하면 DQ가
DE 더하기 PDV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DV였다고요. DT가 아니라. 여기서는 DE가 DT에 비례하죠. 네. 근데 DV는 처음부터 DV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지분을 리플레이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P는 V분지 NRT, V분의 NRT를 집어넣은 거죠. P 대신에. 네. 그냥. 왜 DT가 아니에요? 어? 온도가 변했는데 왜 그냥 T를 넣은 거예요? P 자리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P는 네. V분지 NRT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P 대신. T도 함수예요? P는 T의 함수죠 지금. 그러니까 NRT 나누기 V 아니에요. 온도가 변하면 이게 변하는 거니까 P가 변하는 거죠. 근데 밑에 T하고 위에 T하고 캔슬이 돼가지고 이게 전미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캔슬이 안 됐으면 전미분이 안 된다고요. 아. 이, T도 캔, 계속 이 T가 캔슬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 잘했어요. 그냥 이거지만 아니 뭐 실수로 질문해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게. 이 캔슬레이션이 없었으면은 이게 전미분이 안 돼가지고 이게 경로 디펜던트 할 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등온곡선이었을 때는 뭐였어요? 이게 TI와 TF가 같으니까 이 텀이 없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 텀만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가역 과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유팽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한 개만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엔트로피에 대한 어떤 간단한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은 한 놈하고 여기에 T1이라고 하는 놈하고 T2라고 하는 놈하고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뭐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놈을 같은 그냥 물질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스페시픽 히트가 같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놈하고 이놈은 크기도 같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열 용량 자체가 같다고 하겠어요. 온도만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D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그때는 C1 곱하기 빅 C는 뭐냐면은 열 용량이에요. 1의 열 용량과 그 다음에 DT가 되겠죠.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 DQ1은 이렇게 돼.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T1이 T2보다 크다고 하겠어요. 이게. 오케이. 근데 어떤 과정을 생각하냐면 이놈 두 개를 갖다가 붙여요. 붙이면 이거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개가 하나의 파이널한 온도 TF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에 이 과정을 두 개를 섞었어. 그러니까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걸 갖다 잘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이 다른 데로 안 도망가게. 요 개 안에서만 놀도록 이게 실링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잘했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DQ1은 이게 C 곱하기 DT1이 되고 DQ2는 C2 곱하기 DT 뭐 이게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아주 천천히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가역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냥 가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전체 프로세스는 얘가 지금 뭐냐면 DQ, 보통의 D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DQ, 1 더하기 DQ2 이거 이제 합일 것이고, 그렇죠?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매 순간순간에 있어서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디파인이 안 되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그렇죠? 디파인이 안 되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섞어 가지고서 이렇게 올 때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건 비가역 과정이에요. 이거는 비가역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요거 한 개만 먼저 주목을 하고 이것도 요 자체만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이놈의 엔트로피 더하기 이놈의 엔트로피 변화율, 그러니까 이놈의 엔트로피 변화 더하기 이놈의 엔트로피 변화가 이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T분지 예를 들어서 DT, Q의 어떤 각 한 점, 슬슬 이제 프로세스가 변화함에 따라서 시점과 종점에 따라서 이 T도 천천히 변한다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생각하고 이놈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T분지 DQ를 생각하고 이것도 뭐냐면 T분의 DQ를 생각하는 거예요. T분의 DQ2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따로따로. 그래서 두 개의 각각의 변화를 합쳐서 최종적인 결과가 됐다고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DQ라고 하는 것은 C1분의 DT니까 근데 C1과 C2가 사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얘는 초기 그 템퍼러처가 T1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TF가 됐어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됐냐면 T2였는데 TF가 됐다고요. right?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DQ는 C, 이럴 때 C1 equal C2는 뭐냐면 C라고 하죠. 같은 크기, 같은 물질, 온도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C 곱하기 로그 TF over T1이죠. 델타 S, 요놈의 엔트로피 변화는 요거예요. 요놈의 엔트로피 변화는 C 곱하기 로그의 TF 나누기 T2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C 곱하기 로그 T1, T2분의 이건 TF의 제곱이네요. 오케이. 그게 이제 첫 번째 결과물. 이게 엔트로피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 TF라고 하는 것을 연력학 제1법칙을 가지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T1, T2로. 어떻게 구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거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두 개의 물체를 섞으면은 열 용량, 그렇죠? 전체 열 용량을 마치 그 웨이트로 해서, 그죠? TF는 뭐였어요? 일반적으로 TF는 뭐냐면 두 개의 총 열 용량입니다. 이거는 스페시픽 히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페시픽 히트 곱하기 몇이에요?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뭐예요? T1 더하기 C2 곱하기 T2가 이게 뭐냐면 TF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거 계산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C1, C2가 같으니까 이 경우는 뭐겠습니까? 이게 2분의 T1 더하기 평균값이에요. 그냥 간단히. 그렇죠? 네. 근데 요거를 갖다가 2를 바깥으로 내면은 이것은 2C하고 스퀘어 루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TF가 뭐냐면 이게 상가 평균이고 T1, T2는 상승 평균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가 평균은 상가 상승 평균보다 항상 같거나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은 항상 0보다 커요. 지금 이거는 식었으니까 이건 음이고 이거는 더워졌으니까 양이잖아요. 음과 양이 더해져서 양이 된다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시키는, 그러니까 두 개를 혼합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엔트로피 변화가 항상 어떻게 된다? 엔트로피 변화가 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계산했지만 일반적으로 열역학 제2법칙의 새로운 하나의 형태가 바로 저거예요. 델타 S가 이무이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감소하지 않는다, 증가한다는 게 그게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사이에 동등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물리를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열역학을 배우면 이 여러 가지의 엔트로피의 증가라든지 혹은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톰슨, 그러니까 켈빈의 어떤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제2법칙의 스테이트먼트가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2법칙의 이건 증명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의 에비던스에 불과한 거지. 저런 거 100만 개 증명을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근데 법칙은 뭐에 의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내가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형태의 제2법칙을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거를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스테이트먼트 1을 가정하면 스테이트먼트 2, 3, 4를 다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4를 가정을 하면 1, 2, 3을 다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2법칙의 또 다른 형태가 델타 S가 입니다. 이건 자연 법칙이고 무엇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 끝난 것 같은데 이게 끝난 게 또 아닌 다른 형태가 또 있어요. 이번에 어떤 정보 이론에 의한 데피니션인데 이번에 확률에 의한 데피니션입니다. 확률적인 데피니션. 이게 이제 통계역학적인 데피니션입니다. 확률적. 이게 이제 볼츠만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볼츠만이 이제 그걸 엔트로피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 개가 주어지면은 이 개가 가질 수 있는 미시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갖다가 10번을 던졌다. 그러면 총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어요? 10번 던지면은. 2의 10승. 왜냐하면 한 개마다 주사위면 6의 10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6의 10승. 6의 10승계의 어떤 그 미시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6가지, 두 번째 게 6가지, 세 번째 게 6가지 쫙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6의 10승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뭐 1, 두 번째는 2, 뭐 세 번째도 2,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어떤 이걸 갖다가 그 10번 모두의 1부터 6까지를 다 어사인을 해주면 그게 한 개의 미시 상태예요. right?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무나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미시 상태 한 개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1이 하나고 예를 들어서 2가 두 개인 상태, 는 몇 개냐 이걸 갖다 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right?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6의 10승분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이 하나고 2가 두 개인 스테이트의 개수는 뭐예요? 그럼 1하고 2는 여기 뭐냐면 두 개를 갖다가 여기 1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은 뭡니까? 여기 6개 중에서 한 개에 6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서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뭐 하여튼 2 곱하기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2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뭐 그냥 뭐예요? 3, 4, 5, 6 4개 중에서 아무나 하나씩 가져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게 4의 4승이 될 거예요. 나머지. right?
그러니까 그 확률은 뭐냐면 6의 10승분의 이거.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보이는 건 이걸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샘플로 그냥 한번 보여준 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미시 상태에 대한 확률을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볼츠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그 미시 상태의 가지수를 W라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은 W 가지수 미시 상태의 개수예요. 미시 상태의 개수의 로그를 취하고 거기에다가 K를 곱한 거. 이것이 뭐냐면 S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제2법칙의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와 동일한 거냐 하면은 걔는 어떤 좀 더 프로버블한 상태로 간다. 이런 얘기로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볼츠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확률의 상태가 그게 뭐냐면 에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평형하고 동치인 것은 뭐냐면은 왜요? X는 뭐냐면 해서 X의 맥시멈에 도달한다. 그것이 뭐냐면 볼츠만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어떤 상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를 갖다가 내가 뭐 이게 일일로 배열할 수는 없겠지만 배열을 했다고 해봐요. 어떤 상태들을 쭉. 그래서 줄을 쭉 세워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상태의 확률은 얼마, 이 상태의 확률은 얼마. 이런 식으로. 혹은 확률은 뭐냐면 가지수에 비례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쭉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건 상태고 이건 뭐예요? 가지수예요. 그러면은 볼츠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1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S가 이 W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이 개의 어베일러블한 토탈한 어떤 가지수를 만약에 우리가 뭐 있으면 그걸 나눠준다고 그러면은 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확률을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갖다 정의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은 평형 상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가 즉 다시 말해서 개의 어베일러블한 총수가 제일 커지는 쪽으로 좀 더 그러니까 확률로 말하면 좀 더 파라볼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한 상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로 이동한다는 것은 어떤 좀 더 뭐 상태 1이 있고 여기 상태가 2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상태 1을 주는 마이크로 상태는 예를 들어서 3,000개고 상태 2를 주는 것은 100만 개다. 그럼 당연히 뭐냐면은 100만 개의 어베일러빌리티가 있는 쪽으로 걔는 이동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 자유팽창을 생각을 하는데 자유팽창이 여기 반을 막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처음에 파티클을 갖다가 n개를 갖다가 다 여기다 갖다 놔요. 오케이? 그러면 파티클이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것만 이제 따져가지고서 그러면은 요것만 있을 때에는 여기 있을 확률이 물론 1이죠. 근데 이제 열어놓으면은 이걸 문을 열면 여기 있을 확률이 반이고 여기 있을 확률도 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을 예를 들어서 파티클에 n1개는 여기 있고 n2개는 여기 있다고 그랬을 때에 alright? 그러면은 n1, n2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확률의 분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right? 그럼 예를 들어서 n1 더하기 n2는 지금 n개로 주어졌어요. 이게 뭐 50개라고 할까요? 이게 50개로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n1이 있고 여기에는 n2가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개에서 n1개를 뽑아가지고 C에서 n개에서 n1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이크로스테이트의 개수가 이게 W가 이거예요, 그냥. right?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S는 뭐에 비례할 거예요? S는 K 곱하기 뭐 로그의 C의 N의 N1 여기에 비례를 한다고요. 개수형이면 확률이요. W가. 개수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마이크로스테이트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이크로스테이트의 개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거 N1의 함수인 거죠. N1의 함수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N1이 결정되면 N2는 결정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엔트로피예요. 이게 언제 최대가 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항 함수의 최대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n이 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규 분포가 된다고요. 점점. right? 이걸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뭘로 나눠줘요? 어베일러블한 토탈 개수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럼 이게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의 예를 들어서 n승계로 나눠주면 이게 확률이 되는 거고 2의 n승계로 안 나눠주면은 이거는 그냥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이게 이제 n이 커지면 이거는 급격하게 뭐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컨센트레이션이 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걸 갖다가 2의 n승으로 나눠줬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뭐가 될 거냐 하면은 확률이 어디에서 최대가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결국 N1이 어떻게 돼요? N2하고 같아지는 데에서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right? 내가 이걸 갖다가 이항 정리해서 N1 팩토리얼 함수를 스털링 공식을 써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알아요. 이게 이항 함수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디로 간다고요? n이 커지면 정규분포로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규분포의 맥시멈은 어디냐면 중간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N1이 2분의 n일 때 대충 이게 최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되는가를 갖다 우리가 셈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C의 n의 2분지 n.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저 확률분포 그거는 2의 n승을 나눴다고 했을 때 그 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걸 2의 n승을 갖다가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은 확률값은 항상 1보다 작죠. 이게 1보다 작죠. right?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갖다가 내가 그냥 엔트로피 개수를 확률을 생각하면 그냥 이거 확률을 생각하지만 확률로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전체적으로 안 나눴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available한 그냥 개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 available한 개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네, 교수님. 예. 저기가요. 그게 그 이항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는데요. 아니요. 응? 이항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는 것이 네, 됐어요? 네. alright. alright. 그래서 하여튼 그 제2법칙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는 서말리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이렇게 디파인된 것이 항상 증가하기만 한다. 감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 청소를 하면 방은 깨끗해지지만 밖엔 또 쓰레기통은 더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방은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쓰레기통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토탈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디파인한 거고 여기는 뭐냐면 또 이건 완전히 또 새로운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개의 available한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테이트를 개수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개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개가 이동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력학에서 프로세서 1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등적 과정, 하나의 등합 과정, 하나의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효율을 계산을 하세요. 등원이죠. 이것은 등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그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디파인 되는 거냐면은 뭐예요? 들어가는 총열이에요. 오케이? 들어가는 총열분의 넓이죠.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두 개를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등원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는 단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이게 숙제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단열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이게 제트 엔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디젤 기관. 교수님 작업사는 등원이에요, 단열이에요? 여긴 지금 뭐냐면 단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열이 더 쉬워요. 등원이 더 쉽나? 하여튼 뭐 비슷한데. 오늘은 뭘 할 거냐 하면은 오토사이클이 가솔린 기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솔린 기관, 이게 오토사이클인데, 이게 오토사이클이고, 이게 가솔린 기관이고, 이게 제트 기관이에요. 이 숙제로 있는 게 이겁니다. 얘가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게 이름이 있는데 그건 뭐 내가 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거 한 개 계산을 해보겠어요. 이게 단열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4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건 단열, 여기도 단열이에요. 여기선 열의 출입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 쉽잖아요. 그럼 열의 인풋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여기 뭐 이게 등적 두 개의 등적 곡선인데 등적 곡선에서 갑자기 이게 뭐냐 프레쉬만 쫙 변하는 과정이 이게 왜 필요한가요? 이게 어느 과정일까요? 이게 예, 근데 연소가 여기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렇죠? 뻥 하고 그러니까 뻥 하고 때리니까 피스톤이 움직일 틈도 없이 프레쉬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셔만 촥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 프레셔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엔진을 잘 쌌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엔진을 잘 싼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피스톤은 그제서야 늘어나서 여기에 와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뭐 이제 관성에 의해서 수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수축이 이게 뭐냐? 그러네. 여기서 다시 이제 프레셔를 이게 배기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부피를 실린더가 팽창을 한 다음에 그렇죠? 네. 그 가스를 갖다가 내보내야 되는 거죠. 내보내고 그러면은 부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실린더가 이제 빵 터지니까 압력이 올라가고 이제 실린더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기를 갖다가 하면서 프레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가스를 내보내니까 프레셔가 떨어지고 프레셔가 떨어지면 다시 여기서 어떤 흡입 과정이 필요하고 이 흡입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피를 갖다 줄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압축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스톤을 갖다가 이제 내리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이거는 이제 꽝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꽝 해서 이걸로 이제 여기까지는 쉽게 오는데 이건 배기 과정이니까 그것도 쉽고 이 과정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밖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하는 방법이 전동기를 돌려서 이걸 압축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이 실린더가 돌아가는 뭐가 있어요?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단열 과정에 의해서 이것은 단열 수축입니다. 단열 수축과 단열 팽창의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등적 과정과 단열 팽창, 단열 수축을 통해서 돌아가는 과정인데 계산을 재빠르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1이라고 하는 것은 W 여기서의 3, 4는 뭐예요? 1이라고 하는 3, 4 그리고 1의 그러니까 열의 인은 이것이 열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열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Qin, Qout 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Qi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엡실론은 뭐냐면 Qin 분의 이게 뭐야? W인데 W는 뭐냐면은 W 3, 4에서 여기서부터 1로 오는 과정 그것은 W 2 안을 갖다가 빼면 되고 그 다음에 Q인은 뭐예요? 여기서만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는 뭐냐면 2, 3 사이에는 V가 0이에요. 그러니까 2를 못하죠. 그러니까 Q는 뭐와 같으냐면 그죠? 에너지 전과가 같아요. 내부 에너지 전과가 같다. PD 그러니까 Q는 그래서 Q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에너지 전가와 같아요.
에너지 전과 2와 3 사이에서의 에너지 전과가 같다. 2와 3 사이에서의 에너지 전과가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1차적인 답인데 이걸 좀 더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W34는 뭐냐? 우리는 이거 계산을 이미 했어요. 이거 계산을 했더니 옛날에 얼마가 나왔냐면은 감마 빼기 1분지 여기 뭐지? NR에 T 뭐였더라? T2 빼기 T1인가? 그러니까 여기 3, 4니까 등곡선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T3 빼기 T4가 된다고요. 감마 빼기 1에. 그렇죠? 그 다음에 W 1은 마찬가지로 해서 감마 빼기 1에 NR에 T 이게 뭐야? 2 빼기 1이에요. T2 빼기 T1입니다.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네, 대충 넘어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 PDV를 계산을 한 건데 3, 4를 예를 들어서 W의 3, 4까지의 W 3, 4는 이건데 3, 4의 P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PV의 감마성이 일정하거든요. 이걸 갖다 C라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게 V의 감마성 분지 DV였거든요. right? 네. 그래서 인테그랄을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감마 빼기 1승의 마이너스의 V의 뭐 4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빼기 V3의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는데 right? 뭐를 쓰는 거냐 하면은 곱하기 C가 있는 거죠. C. 그럼 여기에 이제 뭐를 한 거냐 하면은 TV1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성은 콘스탄트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걸 갖다가 디라이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T 델타 E는 뭐냐 하면은 델타 E의 2, 3는 뭐겠어요? CV의 T3 빼기 T2가 되겠죠. NCV 곱하기 T3 빼기 T2가 되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그러므로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템퍼러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CMV의 T3 빼기 T2가 되고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감마 빼기 1이 공통으로 나오고 감마 빼기 1이 공통으로 나오고 NR도 공통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T3 빼기 T4 빼기 T2 빼기 T1이 나와요. 그러면 잘 보면 말이에요. 감마 빼기 1이 뭐냐 하면은 이게 감마가 뭐냐 하면은 CV 분지 CP거든요. 빼기 1에 CV를 하면은 이건 뭡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R이에요, 이게. right? 그러니까 NR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R 다 지워지고 T3 빼기 T4 T3 빼기 T2가 있는데 T3 빼기 T2가 있죠. right? 그러니까 이것은 1 빼기 T3 빼기 T2분의 T1 T2 T2 빼기 T 이게 뭐야? T3 T2 하고 T4 빼기 T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T4 빼기 T1 왜냐하면 T4가 이게 이거보다 온도가 높으니까요. 그래? 이렇게 여기 뭐냐면 중간에 있어서의 답이에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책에서 뭐라고 이제 물어봤느냐 하면은 여기서 가솔린 기관에 있어서의 압축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놈하고
예, 부피비 있잖아요. 이거를 V1이 크니까 V1 오버 V2를 V2가 V1 보다 크니까 이걸 갖다가 압축비 R이라고 하면 압축비 R로 이걸 갖다가 표시를 해라. 그게 주문사항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게 이제 주문사항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써봐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게 단열 과정이니까 여기는 여기에 이제 PV의 감마성이 일정하다고 하는 것을 쓰든지 일정을 쓰든지 혹은 우선 T를 갖다가 전부 다 대신에 V로 우리가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걸 갖다 봅시다.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하죠. 그렇죠? 이게 일정하니까 T를 V로 다 컴퓨터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T4하고 V4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뭐가 같습니까? 이게 T4 여긴 T4하고 여기하고 T3하고 같아요. T3 V3의 감마 마이너스 1성 이것과 같아요. 근데 V4는 뭐와 같으냐면 V1과 같고 V3는 V2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곡선에다가 저걸 적용시키면은 T1하고 T2하고 사이에 이런 게 성립해요. T1하고 T2 사이에 V의 1 감마 마이너스 1승이 T2의 V2의 감마 마이너스 1승과 같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4,1을 3,2로 우리가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는 3로 1은 2로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템퍼러처에 관한 릴레이션을 볼륨에 관한 릴레이션으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T4는 V1분의 V2의 감마 마이너스 1성 곱하기 T3예요. 이게 뭐냐면 V1분의 V2가 뭐냐면 이게 R분의 1이에요. 그래서 R의 1 마이너스 감마성 곱하기 T3고 그 다음에 T1은 뭐예요? T1은 T2 곱하기 V1분의 V2의 감마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R의 1 마이너스 감마의 T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 빼기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은 T3 빼기 T2가 남는 거죠. 그래서 캔슬이 되고 남는 게 뭐냐면 R의 뭐예요? R의 1 마이너스 감마성 팩터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이 비슷한 것을 여기서도 해보고 각각에 대해서 쭉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뭐와 뭐에 비교하면 좋으냐 하면은 여기에 이걸 갖다 P1, 이걸 P2라고 그러면은 P1분의 P2로 우리가 이걸 갖다 R이라고 그러면은 그 R로 표시를 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서요. TV의 R-1승 일정 R 써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4의 V1의 R에 T4, 거기 한 번만 더 해서 T4, V4는 T3, V3잖아요. 근데 V4는 V1과 같고 V3는 V2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뭐 디젤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뭐 계산하다 보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네. 하여튼 연력학에서 나오면 여기서 다 나와요. 왜냐하면 이 몇 개의 과정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에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1법칙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문제, 제2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뭐 여러 가지를 엔트로피를 계산하라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것을 이 상태 도표 안에서 다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력학은 여기서 그냥 종결 지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데요. 예. 그럼 진동 파트에서는요. 예? 진동 파트에서는요. 진동. 그 이계미방 어. 푸는 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미방 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증명을 왜 그러고요? 그냥 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증명? 예를 들어서 이계 미방의 해를 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뭐 하면 좋죠. 미방 수업 시간 했어요 혹시? 그게 근데 내 그걸 안 들었나 봐. 내가 들어야겠다. 생각을 더 이런 거라는 거 아니야? 이계 미방으로 다 알아보는 거야? 그때 근데 혹시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게 완전히 푸는 건 아니라서 그냥 대충 해가 A 맞춰서 넣은 거 같아. 여기 보세요. 그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넣어서 이제 진도는 다 나갔어요. 20장까지. 그래서 내일은 질문을 받겠어요. 그리고 수업 오늘 끝내겠습니다.